안녕하세요. 채채동산입니다. 오늘은 청량리역을 품은 동대문구 입지 분석 및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이 동쪽 경계를 이루고 구의 중심지에 청량리역을 품은 서울 부도심 중 한 곳인 동대문구는 각종 호재와 미래의 주거지로 탈바꿈되는 동대문구를 여러분도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예전의 동대문구는 주거지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뉴타운인 전농, 답심리 지역 외에는 크게 선호되는 주거지가 없었던 것이 큰 요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청량리역을 끼고 각종 개발 호재와 새롭게 탈바꿈되는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 등의 미래 모습들이 동대문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저 채채동산과 함께 동대문구를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치입니다. 동대문구의 위치는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특별시의 동부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자치구로서 동쪽으로는 중랑천을 경계로 중랑구, 광진구와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신설동 로터리를 경계로 종로구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성동구와 접하고 있고 북쪽으로는 성북구와 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동대문구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 녹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1960년대부터 체계적이지 못한 난개발이 진행되었고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또 오래전부터 개발이 되어 녹지 조성이 급히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특성상 대다수의 지역에서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성북구 다음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 및 재건축, 뉴타운 개발 구역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현재에도 전농, 다시니 뉴타운이나 이문, 휘경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일자리는 서울 2040 도시계획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6대 융복합 산업 거점의 한 곳인 홍릉바이오 클러스터를 고려대와 경희대, 카이스트, 시립대 등의 대학교가 몰려있는 것에 차관을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는 구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동대문구의 교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 도로를 살펴보면 서울시 동부권의 교통요지로 도시고속화 도로인 내부순환로가 동대문구의 청량리동, 제기동, 용두동을 경유하고 있으며 송파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이어지는 동부간선도로가 중량천을 따라 동대문구 동부의 이문동, 휘경동, 장안동을 거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국도 3호선의 일부인 천호대로가 신설동을 기점으로 강동구 상일동의 상일나들목까지 이어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있으며 고산자로, 망우로, 청계천로, 보문로 등이 동대문구의 내외곽을 연결하는 구조로 아주 편리한 도로교통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철도교통입니다. 동대문구의 철도교통은 1911년 청량리역이 탄생하면서 서울에서 원산 간의 경원선이 운행하였으며 1939년에는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하여 서울에서 경주를 잇는 중앙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1974년에는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하여 동대문구의 청량리역, 제기동역, 신설동역을 거쳐 인천, 수원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수도권 전철 1호선으로 확장되어 동대문구의 신이문역, 외대암역, 회기역, 청량리역, 제기동역, 신설동역 등 6개 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주요 지역을 순환하는 수도권 전철 2호선의 성수지선이 성수역에서 동대문구의 용두역, 신설동역까지 운행하고 수도권 전철 5호선이 강서구 방화역을 기점으로 하여 동대문구의 장안평역을 거쳐 강동구 상일동역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선과 경춘선이 각각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과 수도권 전철 경춘선에 편입되어 동대문구의 청량리역에서 회기역을 운행하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이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인천시 중구 인천역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서울 경정철 우이선이 개통을 하여 강북구 북한산 우이역에서 신설동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의 학원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학원가는 장안동 학원가가 있습니다. 10년도에 장안 1동, 장안 사거리, 장안 현대 홈타운 상가 주변과 장안 2동 한촌로변에 학원가가 들어서면서 교육열이 높아졌습니다. 다양한 초, 중 등 대상의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답신리나 면목동, 휘경동, 성동구에서도 장안동의 프랜차이즈 학원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전보다 교육열이 높아진 이유로는 장안동 일대가 교통이 잘 되어 있어 셔틀 운행이 용이하고 동대문구의 교육 수준이 높으며 젊고 소득 수준이 높은 고연봉의 맞벌이 가정, 전문직과 교사, 공무원 학부모들이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5호선인 장안편역 개통으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주가 늘어나고 2000년대 초반까지 주택지가 재개발로 고층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거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상승하였고 그 결과 최근에는 장안동에 터를 잡고 사시는 30에서 40대 직장인 분들이 많으며 자연스레 자녀의 교육열이 높고 학원가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동대문구는 인근 대치동, 서초동 학원가의 수요가 너무 크므로 대형 학원가보다는 중소형 학원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장안동 사거리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학원가의 규모가 적고 수능 대비까지 커버할 수 있는 학원가의 수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지만 향후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해봅니다. 이 이외에는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학원가 및 보수소 등이 소규모로 형성되어 있는 수준이므로 동대문구의 상위권 학생들의 일부는 중계동 학원가 등을 다니기도 하고 대치동 학원가를 다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최상위 입지로 동대문구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교통 호재와 주거 환경 개선만의 호재로는 그 지역의 명품 이미지의 가치를 크게 높여줄 수는 없습니다. 최상위 입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의 학군이 받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치동과 반포동, 그리고 잠실과 광진, 중계, 목동이 그러하며 수도권으로 확장해 보면 분당, 평촌, 수지, 송도가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학원가 지도를 보니 전농, 답심리 지역에 소규모 학원가가 존재하고 있고 장안동 지역으로 중소규모의 학원가가 위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가의 규모는 학군에서 바로 나타나듯이 동대문구의 향후 난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젊은 층의 유입이 가속화되면 학군 및 학원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의 학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의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기동 경희여자중학교 학업성취도가 86.3%, 특목고 진학률이 2.2%로 1위이며 휘경동 휘경여자중학교 학업성취도 86.2%, 특목고 진학률 1.3% 2위, 전농동 전농중학교 학업성취도 80.5%, 특목고 진학률 2.2% 3위, 신설동 대광중학교 학업성취도 79.3%, 특목고 진학률 1.6% 4위, 휘경동 전동중학교 학업성취도 78.8%, 특목고 진학률 1.3%로 5위입니다. 사실 부동산에서 학군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중학교 학군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학군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자료는 학업성취도 평가 데이터입니다.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육 목표에 얼만큼 도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가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일제고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현재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11학군 중에 1학군으로 서울시에서 최상위 학군지는 강남 8학군으로 불리고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치동 학원가가 위치해 있고 우수한 일반고가 다수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교육열 또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있는 양천구의 학군도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능 대비가 가능한 학원가가 갖춰져 있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 주변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송파구, 광진구, 노원구, 강서구, 마포구의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대문구 인근 지역의 학업 성취도 비교 평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동대문구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점수가 90% 이상인 중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85% 이상인 학교는 두 곳으로 경희여자중학교와 휘경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80% 이상인 학교는 한 곳으로 전농중학교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동대문구는 학군적으로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동대문구에 거주하고자 하면서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이라면 그래도 선호도가 높은 중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의 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 상권은 크게 장한편역 상권, 회기역 상권, 청량리역 상권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안평역 상권입니다. 서울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인 장안평역은 1995년 역개업 후 현재까지 서울 시민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는 곳입니다. 동대문구 핵심 상권 중 하나인 장안평역의 대표 상권은 중고차 매매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대형 매매 단지입니다. 장안평역 상권의 큰 특징은 역 주변으로 대형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 상권 전반에 자동차 관련 업종이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에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장안종합복지관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주 고객층은 주변에 근무하고 있는 오피스 상주 인구와 중고차 매매 단지 상인들이 있습니다. 대로변은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입점해 있고 국내 최대의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입점해 있어서 주중 및 주말 할 것 없이 많은 고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장안평역 서쪽에는 답신리역, 용담역, 동쪽은 군자역이 자리 잡고 있어 전체적으로 먹자골목을 제외하면 점포가 띄엄띄엄 붙어 있고 외식업과 공업사가 혼재해 있어서 연속성이 떨어져 직경력이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안평역은 역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며 대표적으로 중고차 매매 단지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래서 3, 4번 출구 먹절 골목에는 고깃집, 한식집, 술집 등의 매장들이 입점해 있고 주로 중장년층 고객들이 이용하는 상권으로 다소 올드한 편에 속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5, 6번 출구는 중고차 매매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골목의 특징은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진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작은 공장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골목은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분위기로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호객행위가 분위기를 주도하는 편입니다. 먹자 골목은 점심시간보다 저녁 이후 시간대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새벽까지도 영업을 하는 전형적인 먹자 골목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 장안평역 상권은 유흥상권으로 유명했지만 정부의 규제 및 단속으로 인해 현재는 유흥주점들의 모습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안동 사거리에 위치한 아트몰링 쇼핑몰로 가는 대로변 주변으로 음식점들이 형성되어 있고 아트몰링 장안점은 의류 및 쇼핑 등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안동 일대의 지역 밀착형 쇼핑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기역 상권입니다. 회기역 상권은 대학가 상권 중 저렴한 점포 시세로 창업자들이 많이 몰려 있으며 젊은 소비자층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경희대, 한국외대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젊은 상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노후화된 건물들로 인해 이런 느낌이 약간 반감되기도 합니다. 수도권 1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교통망 좋은 역세권인 장점도 있는
회기역 상권은 대학 상권의 느낌이 강해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고 근처 오피스도 많이 있어서 거주민들로부터 꾸준한 매출이 발생하는 상권입니다. 회기역 주변에는 도 소매점 서비스업이 분포하고 있고 대학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매장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길 대로변에는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점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으며 이곳 상권은 항아리 상권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빠져나가는 소비자들이 적어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처 아파트들도 많아서 거주민들의 고정 배우 수요가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회기역 상권에는 젊은 소비자층이 많이 몰리는 만큼 간단하게 즐길 수 있고 회전율이 높은 음식점들이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화된 건물도 꾸준히 재개발 계획을 진행 중이라 앞으로 더욱더 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량리 상권입니다. 청량리역은 전통적인 서울 부도심이었으나 건물 노후화와 함께 사창가의 이미지가 강한 영향으로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왕십리나 건대거리 등 다른 지역의 부도심 수요가 흡수되면서 구 전체가 영향을 받았다가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민자역사의 개업으로 인해서 현재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중앙선과 강릉선, KTX로 서울에 온 대부분의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 부민들을 처음 맞는 관문이며 그리고 수인 분당선도 연결되어 호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GTX 주요 거점으로 낙점되었고 이문, 휘경, 뉴타운의 주요 이슈가 되었을 정도로 향후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개발 호재로 인근 지역이 약간 어수선한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있으며 이는 상권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의 시세 및 인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2021년 후반까지 최고 시세를 갱신한 뒤 그 후 지속적으로 하락폭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초반부터 시세 반등에 성공하고 현재에도 꾸준한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특히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편리한 교통 인프라로 거주민들의 편의 생활이 더욱더 좋아졌으며 현재에도 재개발 및 재건축, 뉴타운 등의 개발 호재로 인해서 시세 증가에 호재들이 다양하게 있는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동대문구의 4분면 시장 강도가 높은 지역으로 인기가 있는 지역은 전농동과 장안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동대문구의 수요 입주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대문구는 2022년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2023년 과잉, 2024년 부족, 2025년 과잉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전출 및 전입 현황을 살펴보면 성북구와 중량구가 전출 인구가 많았으며 성동구와 성북구가 전입 인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인구수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현재 조금씩 증가세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동대문구의 연령별 인구 증가물을 보면 20대가 가장 많고 그리고 50대, 30대 순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10대 비율은 서울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데 이는 학교 수와 학원가의 부족으로 학령기 자녀를 키우기에는 조금 아쉬운 지역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의 비율의 경우 관내 그리고 주변에 대학교가 많고 중구 및 종로구의 핵심 일자리 지역 접근성이 좋은 관계로 서울의 구들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학원가와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안동, 전농동, 답신이동의 10대 비율이 높은 편이고 대학교 근처인 이문동, 회기동, 휘경동의 경우에 20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동과 청량리동의 경우 청량리 뉴타운 재개발 구역으로 현재는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의 자연 환경입니다. 첫 번째로 대봉산입니다. 대봉산은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산이며 1992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높이는 해발 108m이며 전체 면적은 26만 5,582제곱미터입니다. 인근에는 서울시립대, 삼육보건대, 삼육의료원 등이 있으며 매우 낮은 해발 고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지역에 조성된 배봉산 근린공원은 산지형 공원으로 약간 비탈져 있으나 무장의 둘레길이 있어 등산이 어려운 일반인들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공원입니다. 배봉산 근린공원은 걷기에 최적화된 길로 보행로 또한 완만한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되어 있어 걷기만 해도 운동량이 적당하며 중간에 벤치들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 쉬어가기에도 좋습니다. 산의 군데군데에는 보행 데크가 잘 정비되어 있어 보행 약자에게도 좋은 산책길이자 운동길이 될 수 있고 배봉산 정상부에 위치한 배봉산 보루는 2017년 서울특별시 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풍물시장입니다. 서울풍물시장은 1950년대 초 6.25 전쟁 이후 서울 종로구 숭인동 3일 아파트 부근에서 중구 황학동 일대까지 고물상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황학동 벼룩시장으로 불리었고 이곳에서는 여러 상인들에 의해서 중고 제품들이 주로 거래되고 좋은 골동품이 많이 발견되어 유명해졌고 최대의 골동품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1986년 아시안게임 때까지 침체를 겪다가 정부에서 동대문 답신이동으로 황학동 벼룩시장을 일부 이전했으며 이때 당시 일부 이전했던 상가들은 현재에도 버젓이 살아남아서 답심리 고미술상가, 장안평 고미술상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후에 청계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2004년 을지로 7가 동대문 운동장으로 황학동 벼룩시장이 통째로 이동하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대문 운동장이 DDP로 재개발되면서 황학동 벼룩시장은 동대문 신설동으로 이동했으며 서울풍물시장이라는 정식 명칭을 내세우고 현재 신설동 현대식 건물에 입주하여 유지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명물시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 개발 호재입니다. 그 첫 번째로 GTX-B, GTX-C 교차점 청량리역 교통 허브입니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까지, GTX-C는 수원에서 경기도 양주 덕정이 이 두 개의 라인의 교차점이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은 지하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6개의 지하철 노선과 66개의 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강북권의 교통 허브이자 요충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GTX 복합환승센터까지 완공이 된다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 엄청난 발전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 호재로 면목선 경전철 도입입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청량리역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노선은 아니지만 제기동역에서 환승시 청량리로 갈 수 있게 되는 노선입니다. 경전철이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교통 호재로의 역할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의 표와 같이 향후 일정이 변경이 없다면 2025년 착공해서 2030년에는 준공할 예정이니 개발 호재로 작용될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발 호재 세 번째, 강북 횡단선 연장입니다. 강북 횡단선은 202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현재 KDI 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목동 서대문구청 앞에서 국민대, 기름, 종암, 청량리로 이어지는 강북 횡단선 노선도는 서울 서북부와 동북부의 철도교통 소외지역 해소 차원에서 서울 지역 내 권역별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인프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북 횡단선, 목동선 등 철도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이 또한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동에서 청량리로 강북을 횡단하는 노선으로 이 노선이 완공되면 목동에서 청량리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입니다.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는 영동대로의 하겨울까지 성수동 구간은 지하로 변경되면서 한강은 해저터널로 연장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위의 사진처럼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된다면 성남 강남 고속도로가 직결로 용인 서울 고속도로와 경부 고속도로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아름다운 수변공원이 들어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뀌게 되면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 호재로는 재정비, 촉진지구 등 정비 사업이 곳곳에 추진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동대문구는 이문 휘경 재정비 촉진지구, 전농, 답신리 재정비 촉진지구, 용두동 주택 재개발 등 전체적인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또한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최고 65층 높이의 초고층 롯데캐슬 스카이 L65를 비롯하여 초고층 아파트가 입주 예정 중에 있으며 청량리 7구역 재개발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면목동 일대 재개발 구역은 사업 면적이 5만 8,540제곱미터로 향후 아파트가 1,400가구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그리고 면목동 재개발 구역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역세권이며 구역 중심에는 면목동역이 약 400m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 약 10분 내외로 접근이 가능하고 동원 전통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만약 이 구역이 개발이 된다면 이 지역이 대장 아파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마저 드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다음으로는 동대문구의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먼저 전체 평형의 최고가 아파트 순위입니다. 1위 청량리 롯데캐슬 스카이 L65 16억 5,600만원. 2위 레미안 크래시티 15억 3천만원. 3위 레미안 위브 14억 7천만원. 4위 미주 13억 4,500만원. 5위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에 13억 4천만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9평인 84타입 최고가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순위로는 1위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16억 5,600만원. 2위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에 13억 4천만원. 3위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12억 9,900만원. 4위 레미안 크래시티 12억 9,500만원. 5위 레미안 위브 12억 5천만원 순으로 최고가 아파트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의 입지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는 강남역까지 30분, 여의도 40분, 시청역 20분대로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1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등 교통도 편리한 곳입니다. 동대문구는 청량리를 포함한 교통 호재와 더불어 일자리 호재까지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에는 청량리역 앞에 가면 예전에 지저분하던 홍등가가 자리해 사람들이 접근을 꺼려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청량리 주복 아파트 3대 대장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고 시세 또한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 뉴타운과 이문, 휘경 뉴타운의 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며 청량리 주복 3대장이 힘차게 앞에서 이끌고 위문, 휘경, 뉴타운들의 신축들이 그 시세를 받쳐주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동대문구에 더 큰 약진이 예상됩니다. 또한 전용 뉴타운에 자리한 아파트들은 청량리역의 호재를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입니다. 동대문구의 가장 큰 특징은 서울의 다른 구에 비해 녹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성북구 다음으로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 및 재건축, 뉴타운, 개발구역이 많은 곳이며 전농, 답신리 뉴타운이나 이문 휘경,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 철도교통이 편리하고 특히 청량리역을 기점으로 삼성역, 서울역으로 GTX 환승 트라이앵글 조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교통 허브의 역할로 더욱 가치가 상승할 예정입니다. 다만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학원가가 장안동 사거리 주변으로 형성되어 있지만 학원가의 규모가 적고 10대 학생들의 교육 수요를 커버할 수 있는 학원가의 수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대문구의 향후 난개발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젊은 층의 유입이 가속화되면 학군 및 학원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원가와 대단지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장안동, 전농동, 답신리동의 10대 비율은 높은 편이고 대학교 근처인 이문동, 회기동, 휘경동의 경우 20대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기동과 청량리동의 경우
청량리 뉴타운 재개발 구역으로 현재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아파트 입주가 마무리되면 현재와는 다른 양상으로 보일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의 자연환경인 배봉산 및 서울 풍문시장 등 서울 타구에 비해 큰 녹지 비율은 없지만 거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대화를 꾀하고 있으므로 향후 거주민들의 생활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TX BC 교차점인 교통허브 및 면목성 경천철 도입, 강북 횡단선 연장 등의 교통개발 호재가 빠르게 진행되어지는 만큼 동대문구의 위상이 타구에 비해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의 입지 분석 및 최고가 아파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입지 분석 지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